이렇게 수업의 어떤 개요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따라서 이제 동양미술사 수업을 우리가 하는 목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동양미술사는 동양이라는 서양의 타자적인 관점에서 동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양이란 하나의 문화적인 코드로 이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동양미술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동양미술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인도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우리나라 미술과 직접적으로 굉장히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중국 미술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이해를 지향하며 그리고 고대에는 한국의 주종과계를 보이던 일본의 미술이 중세를 지나면서 굉장히 국제성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사회문화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물론 조금 거창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미술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이나 고대 어떤 인적, 물적 교류는 끊임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흡수해서 그것을 우리만의 것으로 발전시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도 혹은 중앙아시아, 중국, 그다음 일본 이들 나라와의 어떤 그런 교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양미술사 수업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빼고요. 우리나라도 동양에 속하긴 하지만 이제 한국미술사 수업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은 다음 학기 한국미술사 수업을 듣길 권장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동양미술사 수업을 먼저 수강을 하고 다음에 혹은 이전에 들었던 학생은 이제 같이 한국미술사 수업과 연계를 시키면은 이제 하나의 문화권인 동양이라는 문화권의 미술사를 어떻게 보면 좀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인도나 중국 혹은 일본의 미술이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그 타이틀이 동양 미술사인데, 이제 미술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미술, 파인아트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하고, 이제 사라고 하는 건 사실 히스토리잖아요. 역사 사자를 써서 이제 미술사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미술사라고 하는 학문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근거의 바탕을 두고, 이제 우리 그 미술을 해석하는 걸 이제 미술사라고 합니다. 근데 미술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초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제시되고 있는 어떤 양식이란 개념이에요. 양식. 양식이 뭐지? 이렇게 굉장히 좀 생소한 학생도 있고, 이때까지 한 번이라도 들어본 학생도 있을 텐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오히려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양식은 스타일,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설명할 형식은 이제 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양식과 형식을 구별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양식과 형식 얘기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이 두 단어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양식은 뭐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일정한 모양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사물의 존재 양태나 사람의 행동에 드러나는 독특하고 일정한 어떤 방식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스타일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멋진 옷차림을 하고 났을 때 스타일 괜찮다. 내 스타일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그 스타일이 오히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대체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 어떤 일정한 방식이 이제 양식이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제 미술사에 쓸 때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 미술, 건축, 음악, 문학 등에서는 특정한 유파나 시대에 나타나는 독특한 양식. 어떤 그런 것을 묶어서 하나의 양식으로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같이 공통된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특정한 유파에 대해서 이제 양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이라고 하는 건데 형식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잘 하는데 이게 말로 설명하려는 게 더 어렵네요. 그렇죠? 화면이 없어서. 예술 작품 따위에서 내용을 어떤 표현하는 수단이다. 그야말로 형식인 거죠. 그렇죠? 어떤 그 폼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담겨진 양식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술사 수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이 뭐 도상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실. 도상학 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이코노그라피, 이코놀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상, 그림 도자에 이제 어떤 형상을 얘기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도상에 관한 학문이 바로 도상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이제 동양권에서 만든 말은 아니에요. 미술사 자체가 서양에서 정립된 학문이기 때문에 용어나 그런 것이 굉장히 서양적인 용어가 필터링이 많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상학이란 무엇이냐? 주로 기독교나 불교 따위의 종교 미술에서 형상의 표현 형식이 지닌 상징성, 우위성, 빗대어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속성 등을 비교하고 분류하는 미술사 방법의 한 분야이다. 그래서 시각 예술에서 쓰인 상징, 주제, 소재를 식별, 묘사, 분류하고 해석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미술사를 공부할 때 이런 하나의 도상이 뭐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서 유행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양상을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상학에서 발전된 이제 이코놀로지라고 해서 도상 해석학, 도상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도상이란 말을 이해를 할 때 이제 이런 기초적인 이제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한 거고, 뭐 도상이란 말은 이제 이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양 미술사의 한 연구 방법론이었고 어떤 지금은 광범위하게 서양 미술사는 물론이거니와 동양 미술사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작품을 해석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래 미술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역사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코드가 중요한데 그 역사라는 것은 뭐 어떤 연도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뭐 연호라든지 뭐 어떤 문자적인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유물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유물은 그런 문자의 어떤 그런 흔적이 남겨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공예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미술사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유효한 방법으로서 도상학이 쓰인다는 거죠. 그렇죠?